자, 봅시다.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제목 자체는 이렇게 있다.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너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저런 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확률의 표현 자체를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대. 봐봐. P, B가 A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저게 발을 쓰는 이유가 A분의 B라는 표현이 아니라 분수라는 거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가지고 있냐면 뒤에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과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어떤 전체가 있어. 거기에 A 사건이 일어났대.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맞니? 그럼 이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같이 일어나는 형태인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멘트가 무엇이냐면 뭐뭐 할 때가 전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뭐뭐 할 때를 전체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 보통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분의 너지. 아니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분의 너지. 이해했어. 그리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도 전체분의 이 안에 있는 알맹이의 모습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볼게요. P, B가 A를 이렇게 썼잖아. 맞지? 그럼 난 너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N, S분의 NA N, S분의 N, A 교집합 B라고도 쓸 수 있대. 됐어? 됐어? 야 그러면 이 부분이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너의 계산은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쓰게 되겠지. 그치? 그럼 굳이 선생님 저거를 왜 두 개를 씁니까? 라고 하는데 봐봐. 저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를 니네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보편적으로 할 때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얘처럼 확률분의 확률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언제 그렇습니까? 확률 구하기가 쉬울 때 확률로 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쉬우면 경우의 수로 세서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보편적으로는 그냥 경우의 수 세는 게 더 편해. 알겠어?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굳이 서술형에는 저 표현을 쓰게 만든다고. 이해되니? 학교에서 나중에 서술형이 나오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A 사건이든 B 사건이든 니네가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알겠니? 그걸 쓰지 않으면 감점 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어떤 게 A 사건이다. 어떤 게 B 사건이다. 알겠어? P, B와 A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됩니다. 라고 다 표현을 해주셔야 학교에서 감점이 안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생각보다 감점 많이 먹는 놈이 있어. 작년인가 10점 깎이는 애 있어. 알겠지? 그만큼 이쪽을 그냥 문제 푸는 거와 서술형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수원수투보다. 그래서 요런 내용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저거 말고는 없어. 저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 봐봐. PA 교집합 B잖아. 그치? 그걸 우리는 확률의 곱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대. 됐니?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그때는 P, A 곱하기 P, B가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잖아. A 사건이 일어났지?
맞지? 그 이후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둘을 곱하면 그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충분히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거를 말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볼게. 봐봐. 응, 10개의 공이 있어. 됐어? 그리고 이 공을 뽑으면 당첨이래. 니네가 평소에 하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알겠죠? 근데 저거를 두 명의 아이가 뽑을 거래. A라는 애가 뽑을 거고 B라는 애가 뽑을 거야. 됐니? 근데 사건 A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사건 A를 네가 당첨될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네가 당첨될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자. 여기에서 내가 이걸 뽑을 거 아니야. 맞지? 제비 뽑기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잘 들어. 뽑았어.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뽑아서 다시 넣는 경우. 이해되니? 그래서 그거를 뒤에 어차피 멘트가 나올 거니까 비복원이라는 말을 쓰고 복원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리고 뽑는다라는 걸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때 나는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만약 다시 넣지 않는다면 되니? 다시 넣지 않는다면 그때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달래. 맞지? 그러면 나는 분명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 맞죠? 됐어? 그리고 곱하기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을 써야 된다 이거야. 저만 이해되니? 저만 이해돼?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3. 그렇지, 10분의 3. 저만 이해되니?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곱하기 B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됐지. 근데 니네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PB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얘는 10분의 3이야. 이해되나요? 너랑 너는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를 구하려면 너의 확률을 이걸로 나눠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확률이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A와 B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지만 알겠지? A가 당첨이 되고 알겠지? A가 당첨이 됐어 먼저. 그리고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구해지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게 뒤에 배우는 거야. 니네 시험범위 안 들어가. 원래 나는 거기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를 빼고 집어넣는다거든? 걔가 얘랑 연관이 돼 있어. 뭐냐면 뒤에 이런 거야. 복원 추출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뽑은 걸 다시 넣었어. 맞지? 뽑은 걸 다시 넣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얼마야? 10분의 3이고 여기도 10분의 3이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된 확률이 너랑 똑같지. 맞니? 그런 걸 나중에 독립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붙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다. 조건부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저 P, B가 A고 됐어? 그런 걸 나중에는 내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뒤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 됐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자, PB 곱하기 P A바 B 이래도 너의 확률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계셔라. 됐지? A 사건이 아니라 B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면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됐나요? 저기까지 충분히 이해되니? 됐어? 내가 지금 현재 이 기호를 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기호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감점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토대로 너희가 저 서술형이라는 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야, 여기는. 물론 내가 많이 시키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쓰는 연습 나중에 하라고 할 거야. 자,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쳐다보자. 이거 빨대. 빨대. 자, 보자. 1번 표본 공간 저렇게 되어 있대요. 됐니? 이거 간단한 거야. 봐봐. 얘를 봤을 때 니네한테 저거를 PB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개수가 3개 편하면 그냥 개수를 대면 돼. 보세요. 얘는 뭐다? B 사건이 전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B 사건이 전체야. B 몇 가지야? 2가지지. 그거니까 저걸 2가지. 그 다음에 너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B에 있으면서 A랑 겹치는 거 누구야? O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건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충분히 이해되신? 그 다음 봐봐. P, B가 A야. 그러면 A 몇 개야? 3개. 금통인 거 몇 개야? 하나. 3분의 1이구나. 저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됐죠? 경우의 수로 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로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넘어가 볼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맞겠죠?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뭐뭐 할 때를 잘 보란 말이야. 뭐뭐 할 때인데 그것도 어떤 사건이야. 맞니? 곱이 짝수래.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짝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치? 저 경우의 수를 다 세라는 얘기인 거야. 저 경우의 수를 다 세. 그러면 어떻게 돼? 봐봐. 얘들아. 선택한 세수가 짝수일 확률이래. 아니, 짝수일 경우의 수래. 어떻게 될 수 있어? 전체에서 원수 홀수. 그렇지. 전체에서 홀수인 거 빼면 되지. 전체가 몇이야? 10, 3. 맞아요? 거기서 빼. 누구를 빼? 50, 3을 빼면 되지. 이게 전체야. 근데 3의 배수일 확률이래. 맞아? 그럼 3의 배수를 세야 되잖아. 근데 3의 배수도 마찬가지겠죠? 다 세야 되겠죠? 어떻게 세래 3의 배수? 뭐가다? 괜찮겠다, 노가다도. 안 되면 노가다 하시는 거야. 안 되면 노가다 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거를 니네가 이해를 하면 땡큐야. 잘 들어. 배수 관계에서 뭐의 배수를 찾을 건데, 봐봐. 수를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1부터 10까지야. 저거를 내가 3의 배수 관점으로 분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1, 4, 7, 10, 2, 5, 6, 8이구나. 2, 5, 8, 3, 6, 9. 요 말 이해되니? 저게 뭔지 알겠어? 각 줄마다 첫 번째 줄이 뭘까? 그치, 나머지 1인 경우. 맞지? 요거가 뭐야? 나머지 2인 경우. 이게 뭐야? 나머지 0인 경우인 거야. 저 말 이해됐고요. 그쵸? 그럼 난 여기서 3개를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요 그룹에서 3개를 뽑으면 3의 배수겠지. 맞냐? 요 그룹에서 3개를 빼봐. 어떻게 돼? 뽑아봐. 몇 개야?
그렇지, 네 가지인 거지. 4C1이니까. 맞나요? 4C1이라고 쓸까? 이거. 됐니? 거기서 봐봐. 4C1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뭐가 있으면 안 돼? 홀수 3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 홀수 3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짝수니까 무조건 짝수가 하나 포함되겠네. 가능. 냅둬. 그 다음 봐봐. 여기서 3개 뽑아도 되지. 여기서 3개 뽑아야 되니까 3C3. 어이구, 1이 아니라 3이 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3개 중에 3개 뽑으면 3의 배수겠지. 됐나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도 3의 배수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으면 나머지 1개 남고 나머지 2개 남는데 니네 둘이 더하면 결국에 3이니까 3의 배수란 말이야. 저 말 이해돼? 그럼 나 여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으니까 몇 가지인 거야? 3개에서 하나씩 택하는 거. 몇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3 요까지 이해됩니까? 됐니? 근데 여기에는 분명 누구를 빼야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경우는 빼야 되는 거겠지. 적지마. 적어봐야 너희 다시 문제 안 풀잖아.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준 거 꼭 시험 문제 내면 안 틀린단 말이야. 꼭 다시 풀어봐야 돼. 그거 알겠지? 이 정도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야. 그럼 나는 거기서 홀수인 거 2개, 하나, 2개 맞아요? 그러니 2개 곱하기 하나 곱하기 2개를 뺀다. 됐니? 이게 뭐라고?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 됐죠? 그럼 전체가 이거고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요거를 다 더하면 그게 3의 배수일 경우의 수가 되겠지. 됐나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야? 되니? 충분히 이해됐어?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봐야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로 넘어갈게요. 요 3번. 얘는 이제 딱 2가지 풀이로 이제 보여줄 건데 뭐냐면 그냥 식을 써서 하는 방법. 알겠지? 봐봐. 다음 표는 어느 동아리 AB에 신규 등록한 학생이 50명에 대한 저 분포 표래. 그때 이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일 때, 여학생일 때 A라는 사건이 여학생의 사건인 거구나. 됐음? 그 다음 그 학생이 A 동아리 소속일 확률. 이거 사건이 B구나. 이렇게 된 거야. 저게 A 사건이고 이게 B 사건인 거야. 됐니? 그런데 분명 나는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렴해. 맞나요? 그러니 그 모습을 B바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너는 PA고 그때 P, A 교집합 B를 쓰겠네요. 저거 이해됐나요? 그럼 PA라는 것은 PA를 봐봐. PA가 뭐야? 여학생일 때지. 그치? 여학생일 때. 그럼 전체가 어느 거야? 이게 전체인 거야. 맞아? 전체분의 뭐야? 20인 거지. 그치? 그러니 50분의 20이구나. 저 말 이해됐니?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A 교집합 B지. 맞아? A 교집합 B. 봐봐.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인 거야.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인 거지. A 동아리면서 여학생이 몇 명이야? 8명이지. 그러면은 그거의 전체는 얼마일까? 여전히 50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야. 왜?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잖아. 됐습니까? 저게 이제 그거라고. 확률로 풀려면 저렇게 풀어야 돼. 됐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가 편한 이유가 있어. 알겠지? 경우의 수가 좀 편할 때가 있다고. 경우의 수로 표현하려면 아주 간단해. 봐봐. A가 봐. 여학생일 때지. 그럼 여학생인 게 전체야. 그럼 여학생이 몇 명이야? 그렇지, 20. 20분의. 그 중에 A 동아리 몇 명이야?
8명, 8, 끝.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확률로 계산하는 거,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로 구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경우의 수로만 구하려고 하는데, 뒤에 심화 문제 중에는 가끔씩 확률로 구해야 니네가 쉬운 것들이 더 많아. 알겠어? 이해되니? 무조건 경우의 수가 빠른 게 아니야.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로 계산하는 게 좀 빠를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라.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돼. 어떨 때 교집합에 대한 전체는 전체 인원인 거야. 알겠어? 전체야.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저 얘기입니다. 요런 거 볼게요. 13번. 야, 방금은 이렇게 그 표가 주어지고 인원수가 다 써 있었잖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니? 써 있지 않죠. 그죠? 비율 관계가 나왔단 말이야. 비율 관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니네가 그냥 표를 그려. 알겠지? 표를 그리라는 게 남학생, 여학생이 있대. 남녀.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다,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대로 니네가 표를 그리는 거야. 이거를. 그럼 남녀의 비율이 뭐래? 3대2지. 그치? 그럴 때는 그냥 임의로 너희가 수를 만들어 버려라. 저 3대2라는 건 뭔가 약분이 된 상태잖아? 그럼 양쪽에 무엇을 곱해서 원래 수라고 얘기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나는 그냥 여기에 60명, 여기 40명 이런 식으로 채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전체를 뭐로 보면 되는 거야? 100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무조건 100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야? 1000으로 봐야 될 때도 있어. 알겠지? 그럼 저렇게 봤어. 야, 저 상황이래요. 근데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착용했고, 그치? 그럼 넌 4로 나눠지잖아. 맞지? 그럼 여기 몇 명이야? 45명. 여기 몇 명? 15명.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이거 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지. 맞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 중 2분의 1은 여학생이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학생 몇 명? 잘 생각해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래. 15. 그렇지, 15명이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맞아? 2분의 1은 절반이잖아. 절반이 6이고 절반이 그러면 6이겠지. 저 말의 뜻은 저런 말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 여자도 15명인 거구나. 이해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가 몇 명이야? 25명 이렇게 채워지겠지. 만약에 전체를 100으로 잡았다면 저 말 충분히 이해됐나요?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꼬이다 보면 힘들어져. 그렇다고 국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알겠지? 맞잖아. 저기 국어 1등급이네 이런 거 잘 못 푸는 애도 있어.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가. 문제를 읽어 다시. 안경을 착용한 학생 70명. 맞지? 그 중에 한 명이 남학생의 확률 70분의 45. 끝. 이해됐나요? 이걸 표시를 해주면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고, 맞아? 그 중에 남학생이 부분이구나. 70분의 45.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됐니? 별로 안 어렵잖아. 여기 말뜻만 잘 이해하면 되게 쉬울 수가 있어. 알겠지?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 넘어갈게요.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곱셈 정리. 알겠죠? 조건부 확률이 아닙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지? 뒤에서에 있는 뒤에 곱해지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야. 되니? 그럼 맞잖아. 봐봐. 난 너를 구하고 싶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저거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래 이건 중학교 때 문제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알겠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니네가 그냥 아까 내가 썼던 거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돼. 그 기호로 저 위에 써놓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상황 그대로 써볼게. 봐봐. 주머니 안에 구슬이 저렇게 있어요. 내가 한 개씩 꺼낸대. 임의로. 맞아? 한 개씩 꺼낸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모두 흰 구슬 확률이잖아. 됐니? 그럼 너희가 저거야. 저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만약에 사건으로 쓰고 싶잖아. 그러면 A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흰 구슬이 사건인 거야. 알겠지? B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 번째 흰 구슬이 사건이야. 이해됐나요? 그죠? 봐봐. B. 조건부 확률은 뭐 그전에도 잘 돼 있겠지? 됐니 저거? 그럼 얘 뭐야? 당첨자 확률이 얼마야 얘가? 10분의 3, 9분의 2 맞죠? 이거 뭐야? 10분의 7, 9분의 3이야. 윤영아! 내 목소리 들으면 졸린가? 됐습니까? 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 봐. 비 오는 거 나와 있네. 그죠? 거의 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확률의 곱슬명이라고 했지만 같은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같은 거야. 어느 음식점의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그날 비가 오는 경우가 0.9가 비가 오지 않을 경우가 0.3이라고 한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일 때 이 음식점의 오늘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이거잖아. 맞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이래. 그럼 저게 이거야. 비가 왔다면 됐니? 비가 왔다면 그 달성할 확률이 뭐래? 그렇지 0.9 이거 0.9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리고 더하기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래매. 비가 오지 않아. 그럼 뭐야? 0.4겠지. 그치? 그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인 거야. 이렇게. 니네 둘을 더하면 달성할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앞의 사건에 따라 내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는 형태들. 걸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조건부 확률인 거야. 알겠지? 네가 앞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확률.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됐죠? 쭉쭉. 야, 이 10번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이런 거다. 봐봐. 자, 봐. 이거에서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잘 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게 목표 달성할 확률이지.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 문제 지금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봐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맞지?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했을 때지. 그럼 얘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야. 됐니? 그때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야. 됐니? 그럼 전체라는 게 뭐였냐면 잘 들어? 전체라는 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비가 왔을 때 달성,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달성을 더한 거지. 맞니? 그러면 네가 전체라며. 맞지? 그 중에 비가 왔으리라며. 그럼 비가 온 게 누구야? 너지. 그치? 그게 분모로 올라가요. 0.6 곱하기 0.9로 올라갑니다. 이런 거야.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표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표정을 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표정이잖아. 됐어? 확실해? 정말이야? 그럼 니네 이거 문제 풀어봐.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윤영아, 졸면 안 돼. 대준이 형, 정신 차려!
쟤 이미 벌써 뇌는 자고 있는데? 물을 마셔. 구했어? 다 됐니? 지금쯤 이제 끝났어야 돼 원래. 봐봐. A, B를 각각 제품을 60% 40%를 만들고 있다. 두 기계 A, B가 불량률이 3% 1%일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볼트 중 임의로 한 개를 뽑았더니 불량품일 때 거기다 슬러시 치고 맞지? 그럼 불량품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잘 들어? A 공장에서 불량품 맞아? 불량품 B 공장에서 불량품 이렇게 되겠지. 됐니? 너희들의 합이 전체잖아. 맞니? 그 중에 A에서 만들어진 거래. 아, 그 중에 A에서의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이게 뭐야? 10분의 6 곱하기 불량품일 확률 얼마야? 100분의 3인가? 10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얼마? 1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 저기 0,0은 약분해도 돼. 둘 다 똑같이 약분이 될 거니까. 됐니? 야, 그 중에 누가 올라간다? 위에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3이 갑니다. 그럼 분모 다 없애도 되는 거잖아. 분모 다 없애라고 하면은 18 더하기 4분의 얼마야? 이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충분히 됐죠? 오케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알겠지? 이런 형태들이야. 이런 형태인데 문제가 어렵다 쉽다의 느낌이 생길 거야. 알겠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유형 11번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야. 특히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봐봐. 얘는 A 상자에 이렇게 공이 있어. B 상자가 이렇게 있어. A 상자, B 상자를 고르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뭐냐면 A에서 흰 공을 넣을 때와 A에서 봐봐.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상자에 넣은 다음이잖아. 맞지? 그때 네가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이게 노란 공이라며. 그럼 이제 고민이 뭐야? 내가 분명히 너에서 꺼냈을 때 노란 공이라며. 분명 여기서 하나의 공이 넘어오겠네. 맞아, 저기까지. 그지? 그 공이 노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란 공이 넘어왔을 때 노란 공을 선택하는 거. 빨간 공이 넘어왔을 때 그 노란 공이 선택되는 거. 그게 전체인 거야. 충분히 이해됐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보자. 그때 너가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럼 얘가 왜 그러냐면 분모가 똑같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면 뒤에 확률이 달라져. 전체는 아마 똑같을 건데 그 확률이 좀 달라지지. 봐봐. 노란 공이 넘어왔어? 그럼 7분의 얼마? 노란 공 4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 공이 넘어오면 또 확률이 조금 달라지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니? 됐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존재하니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어느 거냐면 이거야. 이것도 내가 그 겨울방학 때 소개를 했던 내용이에요. 소개했던 내용이고 얘는 좀 독특한 형태라 계산도 좀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좀
분모에 대해 통분을 할 거니까 어차피 보면은 얘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래. 맞아?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면 내가 모자를 안 두고 올 확률은 얼마야? 그렇지, 5분의 4인 거야. 됐니? 맞지? 근데 내가 A, B, C를 차례대로 내가 A 집, B 집, C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됐니? 그치? 그럼 내가 너를 모자를 여기에서 잃어버렸을,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해달라며.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래. 잘 생각해봐. 모자를 어디서 둘 수 있어? A에 두고 올 수도 있고, B에 두고 올 수도 있고, C에 두고 올 수도 있지. 그치? 야, 그러니 나는, 아하, A에 두고 올 확률, B에 두고 오거나, C에 두고 올 수 있겠구나. 그 중에 C가 되겠어요. 이 말인 거지. 그러면 A에 두고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5분의 1. B에 두고 올 확률 얼마예요? 25. 그렇지. 5분의 4 곱하기 얼마?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 C에 두고 올 확률은 얼마겠지?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얼마야? 5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되니? 그 중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C가 들어가는 거니까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다. 그치? 어? 하영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5, 4 없어요. 누구를 없애? 5, 4를 없애면 안 되지. 5를 없애면 안 되지. 쟤는 5 하나 있고, 얘 5 2개 있고, 얘 5 3개 있고, 얘도 5 3개 있잖아. 맞지? 어떻게 해야 돼, 승윤아? 번분수 계산인데, 번분수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민영아? 120. 그렇지, 125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알겠어? 그런 거는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 분모의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곱한다. 이렇게 해야지. 됐니? 는. 그러면 저거는 얼마고? 25 플러스 20 플러스 6이 얼마야? 16.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6이 얼마? 16.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해서 조건부 확률이 끝이 납니다. 됐어? 별로 안 어렵잖아. 오늘 다 풀고 가자잉. 아, 이거구나. 오늘 다 못 풀고 가도 돼. 숙제로 해오면 돼. 그리고 오답하면 돼.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를 과연 다 해왔을까? 어? 하루에 10문제의 약속을 지켰을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얘들아.